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19번째 시간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제가.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오늘 네, 18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어나운스먼트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메이크업 1, 2에 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1, 2가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인데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뭐 출석 체크는 안 할 테니까 최대한 들어와 주시고 안 되면 뭐 녹화를 보세요. 제가 녹화는 반드시 되도록 조치를 취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0번째가 이거 어텐던스 출석인데 저는 뭐 학생들이 말했지만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이메일이 와가지고 출석 체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다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웬만하면 켜놔요. 예, 켜져 있을 때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 조교가 출석표에다가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두 번째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한 번 빠졌잖아요. 월요일 11월 23일에 제가 출장이 있어서 오전에 대전에 근데 그날 퀴즈는 볼 거예요. 저희 조교 또는 저희 연구실에 RA가 와서 대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는 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퀴즈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퀴즈 범위는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그다음에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 관한 게 주가 되고 어쨌든 다음 주 금요일 보강까지 해서 어, 네, 그까지 나간 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렉처 노트 9번 뒷부분 마지막에 보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 관한 부분이 조금 나오는데 그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인데 우리는 모든 Discrete Time 시그널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집합이 있을 때 지금 뭔가 컴퓨터가 느리군요. 예, 여러분 상당히 곤란한데 잠시만요. 아무래도 매틀랩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매틀랩을 끌게요. 여러분한테 뭐 보여주려고 제가 매틀랩으로 뭐 코드를 오랜만에 짰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장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좋아졌어요. 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들의 집합에 대해서 여전히 안 되네. 관심이 있는데 뭔가 하나 더 꺼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뭘 더 끄지? 네, 좀 나아졌나요? 예.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집합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집합이냐? 예전에는 뭐였죠? 피리어딕 시그널들의 집합이었죠. 좀 더 큰 집합은 뭐였어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된 시그널들의 집합이었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finite combination이거나 그러니까 finite 유한계를 셀 수 있게 유한계 좀 뭐 7개, 101개 이런 식으로 유한계를 weighted sum 한다든가 아니면 countably infinite계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에서 어떻게 했죠? discrete time 푸리에 시리즈에서 우리가 그때는 finite계였죠 사실 그러니까 discrete time이니까 무한계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finite계의 sum으로 했었어요 예,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생각해 보면 여기 있듯이 e to the j 오메가 n이라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오메가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를 바꾸면 오메가로 가능한 숫자가 뭐예요? 리얼 넘버잖아요. 그래서 모든 리얼 넘버를 생각해 보는데 이 모든 리얼 넘버에서 오메가를 0으로 선택했을 때와 2파이로 선택했을 때 어때요? 이 n이라는 게 좀 독특하죠. 여전히 뭐가 버벅거리는군요. n이라는 게 이게 정수잖아요. 그렇죠? 예, 컴플렉스 그러니까 인티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가 0인 것과 2파이인 것 그 DT에서 얘기해요. DT에서 오메가인 것과 2파이인 것, 4파이인 것, 6, 8 이렇게 짝수 파이인 것들은 똑같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웨이티드 인티그랄로 이제 이런 걸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웨이티드 썸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필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0에서 2파이까지 또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런 집합을 생각하는데 이 집합에서 xn은 e to the j 오메가 n이에요. n의 함수로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죠. 이것들을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는데 그래서 a of 오메가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uncountably infinite sum이니까 그냥 극한으로 생각해서 d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합이 어떤 놈이겠느냐. 그리고 이런 집합 안에 있는 시그널들은 어떤 a of 오메가로 그러면 fully characterize가 될 거잖아요. 이 a of 오메가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과목이 완전히 이렇게 패럴렐한 두 개의 레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CT 관련된 거, 하나는 DT 관련된 거. 완전히 똑같죠, 스토리가. 스토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건 하나마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Synthesis Equation처럼 1 over 2파이에 이번에는 CTFT of가 아니라 DTFT of X of N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어때요? 좋아. 뭐 만약 이런 게 성립된다면 A of 오메가는 1 over 2파이의 DTFT인데 그럼 여전히 저 셋은 뭐냐? 그럼 답은 또 뭘 것 같아요? 그 셋 아무도 모른다죠. 그렇죠? 어떤 조건 하에서 오른쪽 인티그랄이 왼쪽과 같다는 게 이게 여러 센스가 있어요. 알겠어요? 극한이 들어가는 게 있고 almost every other 있고 every other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센스로 다른 이퀄리티가 있고 여러 센스로 다른 디어렘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if and only if를 찾아놓은 디어렘들은 잘 없어요. sufficient condition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a of 오메가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synthesize를 할 때 그 synthesize 하는 인티그레이션이 예를 들면 뭐 극한을 거기서 그러니까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오메가 컷오프로 한 다음에 컷오프를 2파이로 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컷오프 플러스 컷오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뭐 왼쪽에 x of n과 뭐 almost every에 컨버지 한다거나 아니면 민 스퀘어 센스로 민 스퀘어드 에러가 0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은 알겠어요. CTFT와 완전히 동일하다. 차이점은 이제 적분 구간이 다르다. 왜냐하면 오메가 제로와 2파이 플러스 오메가 제로 프리퀀시를 갖는 e to the j 오메가 n은 완전히 동일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걸 웨이티드 썸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좀 휴리스틱한 발견적인 어떤 방법인데 이렇게 finite support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2까지 그러니까 finite support라는 것은 넌제로 값을 가질 수 있는 정의역의 범위 이런 뜻이죠. finite support를 갖는 이런 시그널을 생각한 다음에 이것의 어떻게 보면 이제 synthesis equation을 찾고 싶은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periodic extension을 하는데 당연히 요 길이보다는 크게 해야지 겹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캐피탈 N이라는 것을 잘 선택해서 periodic extend를 한 다음에 이제는 periodic 시그널이니까 캐피탈 N 개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가지고 얘를 근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우리가 적절히 정의를 하고 어떤 펑션을 그 다음에 구분 구적법을 써서 적분으로 바꾸는 건데 제가 말했지만 우리 이거는 하나를 하고 나면 다른 하나는 그냥 패럴렐 하다고 그냥 차이점만 언급하고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do it yourself 알겠어요? 스스로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synthesis equation, analysis equation. analyze 할 때는 어때요? 이게 Z 트랜스폼을 단위 원상에서 evaluate 한 것과 같죠. Z 트랜스폼을. 그래서 이 모양은 continuous time Fourier 트랜스폼 할 때는 적분이었으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synthesis equation은 완전히 동일한데 차이점은 뭐라고요? 이게 구간이 finite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DT에서와 CT에서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압축을 잘 할 수 있죠. 뭐 마치 이런 거예요. 집합이 있는데 이거 큰일이네 오늘.
뭔가 이게 뭔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느리고 있는데 네. 네.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있고 이건 강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네. 네, 이게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따로따로 저장하면 부피가 많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버랩이 많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어, 공통점 차이점만 저장하지 않고 다 저장하면 뭐 2배 가까이 저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면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컴프레스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이 두개골 안에 넣을 만큼 근본 원리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렉처 노트 10번으로 넘어가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과 관련된 것을 빠르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노테이션을 써요. 양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캘리그라피 레터 F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안 쓰기도 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Fourier transform 페어다. 그런데 이게 continuous time인지 discrete time인지는 보는 게 obvious한 게 여기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면 스퀘어 브래킷을 썼으니까 이건 discrete time이라는 뜻이고 또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CTFT일 때는 어때요? x of j 오메가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e to the j 오메가로 다르죠. 그래서 이 dt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 f에다가 뭐 dt, ct 이런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analysis equation과 synthesis equation은 다 말을 했고 수학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얘가 x of n의 dtft 얘가 그러니까 xn이 x of e to the j 오메가의 inverse 그러니까 discrete time inverse Fourier transfor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Fourier transform. 그러니까 이게 Fourier transform은 트랜스폼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있고 뭐 나중에 G 트랜스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람 이름 붙은 트랜스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 후리에만 라플라스 Z만 배우지만 말했지만 잭 트랜스폼도 있다고 했죠. ZAK 제가 망신당했다고 했어요. 예. 말고도 뭐 한켈 트랜스폼 무슨 아무개 트랜스폼 뭐 잔뜩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의 트랜스폼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해서 유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한 값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한 값으로 어떤 펑션을 그러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엔트로피라는 거 알죠? 예, 물리적인 화학적인 엔트로피 말고 정보 이론, 뭐 통계 이런 거 할 때 엔트로피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확률 분포가 있으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 그 랜덤 베리어블이 얼마만한 정보를 또는 언서턴티를 가지고 있느냐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넘버로 가요. 근데 넘버로 간 걸 다시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바꿀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놔요.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냥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는 예를 들면 뭐 행렬이면 아니 그 벡터면은 벡터 4x1짜리를 2x1짜리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스 트랜스폼과 같이 페어가 돼서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고 그런 트랜스폼들은 각각 자기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범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유용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단지 후리에 트랜스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트랜스포메이션들에 대해서도 좀 넓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컨버전스 이슈가 나오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합을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그만 집합들 가지고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언제 유용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of n이 주어졌어요. x of n이 주어졌을 때 언제 dtft가 존재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ctft일 때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존재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값이 수렴할 if and only if 컨디션은 다행히 있어요. 그건 그냥 absolutely 그때는 인티그러블이었죠. 여기서는 썸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x of n이 absolutely sumable 하면 DTF-T는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도메인으로, 다른 영역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역에서 뭔가 잘 안 되니까 저기서 가서 쉽게 처리한 다음에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오는 게 보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CTFT에서처럼 L1 펑션이면 시그널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쉽게 반드시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또 오메가의 L1 펑션, absolutely 여기서는 summable 펑션해야 되는데 그게 개런티가 안 돼요. summable은 아니겠네. 그건 integrable이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오메가가 컨티뉴엄이니까. 그래서 absolutely integrable 안 하게 되면은 못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또 어떻다고 했죠? L2 즉 finite energy 시그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걸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CT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가 finite 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뒤에도 나오지만 또 파스와즈 릴레이션이 나와요. discrete time 도메인 상에서 x의 에너지를 계산한 것과 그러면 k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겠어요. 걔를 가지고 에너지 스펙트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스퀘어하고 1 오버 2파이 곱해주면 나오죠. 걔를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값이 똑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푸리에 시리즈 할 때도 봤고 컨티뉴어스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도 봤고 그래서 L2면은 있잖아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absolutely 여기서는 이제 스퀘어 썸업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스퀘어 인티그럽을 해요. DT에서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오고. 그러니까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정의하면 여기서도 잘 정의되고 가서도 잘 되고 다시 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교훈은 뭐다? 그냥 absolutely summable 이런 것보다는 스퀘어 summable, 스퀘어 인티그러블 이런 거 조건 잘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유용한 discrete time 시그널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쉬운 거 가지고는 그냥 인버스도 그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함수 x of n이 델타 of n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죠? 모든 정수에서 다 0이고 except n equal 0. n equal 0에서는 1이고 나머지 다 제로죠. 이것의 DTFT를 구하면 DTFT는 썸이잖아요. 근데 여기 e to the minus j 오메가 n을 곱했는데 이게 n이 1일 때만 남는데 0일 때만 남는데 n이 0 넘으면 1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은 오메가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함수로서 이거는 1 for all 오메가죠. 그렇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1이다. 물론 모든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서만 정의하면 다 주기함수니까 다 정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이번에는 델타 오브 n을 이렇게 딜레이를 준 거예요. shift in time.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되죠. 왜냐하면 오메가의 함수로 보면 이것을 오메가의 함수로 보면 어때요? 위에 있는 엑스포넌트가 이게 j 타임스니까 페이즈잖아요. 페이즈가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n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고 맞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n은 반드시 여기서 정수예요. 정수. 네. 만약 n이 정수가 아니면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n을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x of n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n도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n 낫이 n 제로가 2분의 1이면 0이잖아요. 그래서 좀 디스크리트 타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함정에 빠지라고 하는 물어볼까요? 기말고사 때? 좋은 생각인데 함정에 빠지라고 제가 네 보죠. 예. 하여튼 이건 0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n넛이 정수가 아니면 이 함수 자체가 0이에요.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언뜻 보면 좀 뭐야 이거 피리어딕 맞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페이즈가 이렇게 되면 이거 피리어딕 아닌 것 같지만 n낫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주기 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4파이도 4파이 라디안도 0 라디안과 2파이 라디안과 뭐 다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어 공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런 인풋이라고 했어요.
e to the 마이너스 ot u of t 이런 거. 그래서 코잘 시그널인데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 하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했죠. 디지털 제어에서 x of t 디지털 제어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 e to the st라는 것이 아이겐 펑션인 것에서 사실 저게 중요해졌거든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서는 뭐가 아이겐 펑션이라고요? 어떤 컴플렉스 넘버 raised to the power of n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때요? s 대신에 실수를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z 대신에 어떤 실수 a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승 u of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u of n은 discrete time unit step 펑션이고, 그러면 이제 a가 예를 들면 뭐 여기 밑에 있듯이 0.9n 이렇게 합시다. 네. 바로 여기 있잖아요. a가 0.9.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제로다가 1로 점프한 다음에 쭉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 하죠. 근데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음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0.9면 점프를 한 다음에 1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 플러스 0.81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0으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 x of n의 dtft는 뭐겠으며 a가 0.9일 때 마이너스 0.9일 때 어떻게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보면 이 왼쪽 시그널보다 오른쪽 시그널이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부호가 바뀌면서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왼쪽 시그널에 비해서 오른쪽 시그널을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근처에 뭔가 값이 더 클 것 같아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거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DTft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a of n, u of n이니까 어때요? u of n을 쓰는 대신에 그냥 바로 로어 리미트를 제로로 바꿨어요. 본래는 DTFT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야 되지만 u of n이 있으니까. 이러고 나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고등학교 때 왜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을 배웠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부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수학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전공할 학생들을 위해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전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건 많아요. 안 쓰는 부분이.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도 안 빼고 써요. 그래서 제가 시노미 시스템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저한테 챌린지를 하세요. 교수님, 요거는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안 나오지 않나요? 맞추면 제가 5만 원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예전에는 A 플러스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챌린지를 해서 제가 찾아내면 5만 원을 주셔야 돼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돈은 주고받지 말고 챌린지만 해보세요. 제가 찾아서 딱 줄게요. 알겠죠? 이건 안 나오겠지. 그럼 제가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물론 세부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처음에 그때 뭐였죠? 이거였나요? 그렇죠? 전자과 전공 필수 과목 1남표 했을 때 이쪽 제어, 그 다음에 통신, EM 중에서도 이제 레이더 신호 처리 이쪽은 웬만한 수학은 다 쓰고, 반도체라든가 회로에서는 쓰는 수학량이 많이 적고, 컴퓨터에서는 좀 독특한 수학을 쓰죠. 이산 수학 쪽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수학의 쓰임이 많이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2학년생 한 명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나는 전자전기공학과 공부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못 정했다고 하는데, 그거 당연해요. 저는 4학년 2학기 됐을 때도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30초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를 대학원 가서 전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이 요 반도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전필, 그다음에 전선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친구만큼 하거나 더 잘하면 거기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한참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도대체 이게 물리전자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면 갑자기 대학원 가서 잘할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부 때 열심히 공부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연구실을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 3.3 정도 학점 되면은 전작과에서는 지금 뭐 찾아가면 교수님들이 뭐 TO가 있으면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딱 3.3만 예를 들면 무슨 과목은 잘하고 못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나은데 모든 과목이 예를 들면 B 플러스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모든 과목을 풀 커미트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 모든 과목이 B 플러스니까 여러분이 이 6분야 중에서 아무 연구실이나 찾아갔어요. 교수님 인상 좋아 보이고 TO 있고 선배 좋은 연구실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서 대충 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예? 학부 때는 비록 대충 살아도 대학원에 가서부터는 전문가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야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보통 열심히 하면 상당히 잘 되지만 정말 안 받는 분야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부 때 열심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아유, 30초 버전이 3분 버전이 돼버렸네. 자, 계속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오죠. 1 공비분의 초항이죠. 예,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물론 이것을 이제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이렇게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DTFT가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제가 아까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어디에 몰려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 것이지 보통은 이 단계에서 끝나면 돼요. 예. 그래서 1 아까 A가 뭐였죠? 요 A죠. 그렇죠? A 그다음 e to the minus j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Z 트랜스폼을 할 때 보면 Z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 시그널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시스템 펑션 할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련된 거 이거였죠. 이거 기억납니까? 네. 플러스 아닌가요? 요걸 제가 일부러 플러스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분모가 0으로 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A가 분모를 0으로 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걸 폴이라고 해요. 폴. 사실 0으로 나눌 수 없다잖아요. 예, 그래서 Z 트랜스폼이 폴이라고 하는데 요 지금 엑스포넌트 안에 있는 개수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의 폴과 Z 트랜스폼에서의 폴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보면 알겠지만 Z의 레셔널로 나타내서 보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S-A분의 1 A가 여기 마이너스 A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e to the A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였다면 이게 S 플러스 5인 거예요. 근데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Z 트랜스폼은 해보면 여기 폴 제로가 항상 같이 나와요. 이런 형태는 알겠어요?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는 시그널은 폴 제로가 페어로 나와요. 차이가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요 모양 또는 요 모양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오메가가 제로일 때와 오메가가 파이일 때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뭐 나오는데 결국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A가 0.9일 때는 A가 마이너스 0.9일 때는 차이가 뭐다? 차이가 보세요. A가 0.9일 때는 여기 low frequency 제로 근처에 값이 높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high frequency인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근처에 높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는 시그널을 곱한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컨볼루션이 돼가지고 서큘러 컨볼루션이지만 이게 쉬프트가 된 거예요. 요 점이 요 점으로 쉬프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오른쪽으로 쉬프트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우리가 좀 봤었죠. 이게 뭐죠? 예, 주식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필터예요? 예, 며칠 평균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물론 이게 양쪽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과거 쪽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을 포함해서 과거 30일 30일 평균선 만들 때 그 로페스 필터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을 포함해서 60일 뭐 물론 웨이트를 동일하게 준다면 60분의 1이 되겠죠. 높이가 그걸 써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주가를 매일매일 주가를 필터링 하면은 그려지는 게 60일 평균선인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얘를 지금 DTFT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무엇의 함수겠어요? N1만의 함수겠죠. 여기서는 다른 파라메타가 없잖아요. 그래서 N1만의 함수가 되는데 이걸 열심히 계산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만 봐야죠. 여기서 파이
예.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에서 보면 하이 쪽이 조금 있긴 있죠. 근데 주로 로우 쪽이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어떤 다른 필터를 만들었더니 그러면 얘 가지고 필터링 한 것과 뭐 좀 더 내로한 거 필터링 한 것을 뭐 서로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런 30일 평균선 이런 평균선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매수 시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그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당신 말대로 30일, 60일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조금씩 다른데 물론 그 사람들은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면 저는 모를 거예요. 근데 대놓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저기서 좀 이거 사실 좀 더 서프레스 하냐 아니면 제로 크로싱이 좀 더 안으로 들어오냐 뭐 이런 거 차일 텐데 n을 바꾸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떤 N1이 30일인 것과 60일인 것이 뭐 무슨 매직이 있느냐 거기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 방송을 틀어보면 있잖아요. 케이블 방송에 보면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증권 관련돼서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요즘 많이 줄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화가 됐죠. 디벨롭트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뭐 특히 젊으니까 여러분들을 홀려서 코 묻은 돈을 책 팔아서 빼가려는 수없이 많은 주식 투자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직도 뭐 몇십일 평균선과 몇십일 평균선이 뭐가 위에서 하향 크로싱이 일어나면 그때 매수 시점이고 뭐 어떻게 되면 매도 시점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도 그런 거 믿고 있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가 성적을 언제든 F로 고쳐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N1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페스 필터겠죠. 그렇잖아요. 많이 에버리지 하니까 빨리 변하는 성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1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제로 크로싱 있는 데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질 거예요. 이거는 N1이 2라서 이렇게 돼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넌 아이디얼한 일종의 로페스 필터잖아요. 저 N1이라는 파라메터만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아이디얼한 DT 로페스 필터는 과연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으로 인버스 트랜스폼 하는 법을 알잖아요. 신티사이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컷오프가 W인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리얼 인 리얼 아웃으로 또는 컴플렉스 인 컴플렉스 아웃인데 시메트리컬하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기로 해요. 참고로 이 W는 당연히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서 정의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W가 너무 커지면 사실은 이게 점점 올 패스에 가까워지죠. 예를 들면 W가 파이다. 그러면 플랫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패스 시스템이 되니까 W는 파이보다는 많이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해요? x of n은 1 over 2파이의 적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 함수 곱하기 e to the j 오메가 n d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upper lower limit가 w로 바뀌고 w 플러스 마이너스 w로 바뀌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진짜 기말고사 때 낸다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네. 기말고사 100점 만점에 이게 99점 어때요? 네. 그래서 요거 넘어가는 거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쓰면은 근데 다 자세히 보니까 이거 적당히 곱하고 하면 싱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싱크 펄스가 돼요. 싱크. 다만 디스크리트 타임이니까 이것을 어떤 요 함수를 정수에서 이밸류에이션한 모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어때요? 신티시스 이퀘이션과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에서 뭐 어디를 제로로 넣는다든가 어디를 다 적분해 본다든가 어디를 다 더해 본다든가 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컨티뉴어스 타임이든 디스크리트 타임이든 간에 그렇죠? 싱크를 임펄스 리스판스로 가지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제가 안 해서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제가 그동안 저도 알게 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RF 있잖아요. 제가 그 EM 그룹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아까 여기였죠. 인트로덕션 때 여기 보면 EM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EM 그룹에 보면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티즘 전자파 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게 그냥 신호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통신이랑 제어랑 매우 비슷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어디서 중요하냐면 그
테슬라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테슬라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카메라와 레이더가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을 상당히 잘 해요. 그렇죠? 뭐 자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어시스트를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이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손 떼고 막 있어도 잡고 있는 것처럼, 왜냐면 손 떼면 드드드드 한다거나 뭐 경고 나오거든요. 뭐 눈 돌리면. 근데 그거 불법 개조하는 거를 막아야겠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있고,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 보험사가 책임 안 지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러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불법적으로 장착한 것을 떼라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저거 매우 중요하죠. 예. 그 레이저로 하는 라이다 레이저 레인징 앤 디텍션 너무 비싸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테나를 써서 우리가 EM 웨이브로 하는 게 어쨌든 고주파로 가면 점점 빛에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레이저보다는 쌀 거고, 전자파로 하는 게. 근데 여기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RF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이러는 분야가 있고, 또는 그걸 조합해서 RF 서킷을 만드는 분야가 있고, 또 이것을 신호 처리하는 분야가 있다고 했어요. 신호 처리. 네. 통신 및 이게 통신 및 신호 처리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게 밖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EM과 관련해서 좀 더 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화돼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요 RF 컴포넌트들 중에서 이제 필터를 만들 때, 높은 주파수로 돼 있는 필터를 만들 때는 RLC 컴포넌트를 안 써요. 누설이 너무 심해서. 대신에 테크닉 중에 하나가 어디 갔죠? 네. 여기 아니었나요? 네. 이 소우 필터라는 건데, 이게 보았다 필터가 아니에요. 예. 서피스, 이게 표면 아쿠스틱은 음향이죠. 음향 웨이브 필터예요. 이게 처음에 저는 이거 보고 아예 난 상관없어 이거 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면 어떤 금속판이에요. 여기가 금속판이면 일단 어때요? 높은 주파수라 하더라도 저 안에서 프로포게이트가 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도체인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시그널이 되면 있잖아요. 여기 이게 PCB 기판이면 이게 실제로 레디에이트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넘어갈 때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잘 디자인하면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타임 도메인상에서 어떤 필터를 만들고 싶으면 H of T를 디자인하면 되잖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근데 임펄스 리스판스는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겠지만, 잘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이런 어떤 그러니까 딜레이 타우 L의 게인이 HL인 것들의 썸으로 생각할 수 있죠. 에코 마이크로폰 기억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어프락시메이션 잘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간격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딜레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 서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게인이 크고, 적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예, 그러면 게인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선을 잘 그려 넣어 가지고, 예, 여기서 아쿠스틱 웨이브로 가니까 굉장히 느리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원하는 필터를 쉐입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래요. 저도 더 이상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은 화이트 라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예,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이 아닌데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화이트 라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거나.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화이트 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디자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해서 디자인하는 걸 써놨는데,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 간격이 일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프로포게이트 되는 간격이 다 같으니까, 어떤 수의 배수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디스크리트 타임 필터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필터를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잠깐 제가 그 출석 체크하는 캡처를 안 했는데, 혹시 카메라 좀 켜줄래요? 다 체크 좀 하게.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안 켠 학생이 있네요. 네, 잠시만요.
제대로 캡처됐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계속 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하죠. 별 방법을 다 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킷을 만든다는 것은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두 개 빌딩이 있고 한쪽은 어떤 기능을 수학적으로 하면 좋다라는 걸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근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구현할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전기, 전자적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는 소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데 양쪽이 다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그룹핑이 되거든요. 과목들이. 그러니까 말했지만 요거 제가 알려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저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예를 들면 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예를 들면 회로 이론, 전자회로, 뭐 마이크로 프로세스, 자동 제어 이런 게 재밌다. 그러면 정말 제어 분야 쪽 대학원이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거예요. 재미있고 잘하고, 그렇죠? 예. 물론 열심히 했을 때 잘하고 열심히 안 했는데 잘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여러분은 동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수학적 재능이 있고 과학적 재능이 있고 이런 학생들만 뽑아서 포항공대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잘하던 시절은 사실 끝났어요. 예. 예. 사실 중학교 시절에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뭐 1학년 시절에 이미 끝났음을 알았고, 그렇죠? 대도시에 있지 않은 학생들도 고등학생 시절에 알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정말 잘해서 포항대 왔다는 학생은 아마 1학년 때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잘하는 분야는 이제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있잖아요. 빨리 그거 하세요. 예. 근데 정말 잘해야 돼요. 대충 잘하는 게 아니라. 예.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소어 필터 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T에서와 마찬가지로 후리에 시리즈와 후리에 트랜스폼의 관계를 이제 DT에서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될까? 잠깐. DT에서 그러면 피리어딕 시그널이네. 그럼 중요한 게 피리어드 캐피탈 N이죠. 특징이 뭐였죠? 일종의 신티시스 이퀘이션이 있었잖아요. x of n이 피리어드 캐피탈 N이면 몇 개의 서로 다른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의 합으로 나타난다고요? 많아요? 캐피탈 N개. 그쵸? 맞아요? 코에피션트 구하는 법은 어때요? 한 주기 동안에 썸하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of n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봐요. x of n이 k가 이런 표기법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0에서 n-1이거나 1에서 n이거나 뭐 아니면 뭐 1, 뭐 n 플러스 2, n, 2n 플러스 3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j2의 k 오메가 제로 n인데 여기서 오메가 제로는 당연히 2파이를 주기로 나눈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것 자체는 이런 꼴이 아니잖아요. 어떤 꼴? 이런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 with frequency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모든 실수들의 웨이티드 인티그랄 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근데 사실 보니까 뭐 적분은 어때요? 적분은 디렉 델타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오히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쉬울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A가 어떻게 돼요? A가 1 over 2파이에 DTFT였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 피리어딕 시그널일 때 DTFT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DTFT가 AK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써지질 다운됐네요. 잠시만요. 네, 별일 없기를. 네, 별일 없네요. 갑자기 빨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다운되려고 아까 그랬었나 봐요. 또 안 되네요. 뭐죠? 아까 제가 썼던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잠시만요. 컨트롤 Z를 열심히 눌러서.
눌러지지 않는군요.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periodic signal 이제 DTFT가 있잖아요. DTFS 이걸 이용해서 DTFT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DTFT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눈치를 챘겠지만 이렇게 돼요. 자, DTFT는 요 AK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 E2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파이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왜냐면 E to the 해서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이면 어땠어요? CTFT는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K도 똑같아요. K도. 그러니까 뭐 완전히 동일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discrete time sin 펑션을 봅시다. 예, sin 오메가 제로 n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오메가 제로가 반드시 2파이의 프랙션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2파이의 프랙션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주기함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discrete time에서 sin 오메가 제로 n에서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times 어떤 fraction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저게 주기함수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오메가 제로가 루트 2예요. 그럼 저건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걔도 어때요? 걔도 discrete time 풀이에 트랜스폼은 존재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느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는 거죠. 그래서 2j분의 e to the 얼마 빼기 2j분의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e to the 얼마 각각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되는데 거기서 어때요? 주의할 것은 이게 피리어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요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앞에서는 등장 안 하지 않았느냐? 앞에서 사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릭인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는 파이나이트 했잖아요. 그렇죠? 파이나이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냥 바꾸잖아요.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면 파이나이트 썸이 돼야죠. 그 다음에 AK 그 다음에 디렉 델타니까 익스포넨셜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N 이렇게 제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다가 서메이션이 또 붙고 여기다 플러스 2파이 L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L이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이 두 개를 묶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요렇게. 요거를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되는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요거까지 넣어서 왜냐면 주기함수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파에서 자르면 요게 한 덩어리예요. 잘 봐요. 요거를 어떻게 돼요? 요거를 주기 2파이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덩어리 또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한 덩어리 있죠. 0이고 여기 2파이고 마이너스 2파이고 그래서 점점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임펄스 트레인 봤어요. 뭐 제가 샘플링 펑션, 콤 펑션 이런 말을 하면서 뭘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한테? 타임 도메인, 콤은 프리퀀시 도메인, 콤이다. DT에서도 성립할까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성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DT에서도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푸리에 시리즈가 되고 우리 푸리에 시리즈는 어때요? 아까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똑같아요. 봐봐요. 요 간격이 어떻게 되죠? 빼면 타임 인덱스를 빼면 n이죠. n. 자, 이제 요 간격은 어떻게 되죠? 임펄스 간격은 여기 있잖아요. 간격이
본래는 n인데 말했지만 우리는 라디안 프리퀀시를 쓰니까 f는 2파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n분의 1 한 다음에 또 2파이를 곱해줬어요. 그래서 이 주기가 n이라서 이게 2파이를 n으로 나눈 것. 알겠어요? 2파이를 n으로 나눈 간격으로 임펄스가 나타나고 높이는 여기 ak를 구해보면 1 over n이 되니까 2파이 times 1 over n이 이렇게 개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discrete time에서 샘플링 펑션은 discrete time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도 샘플링 펑션이다. 어때요? 굉장히 패러렐하죠. 제가 빨리 나가도 여러분이 뭐 개념이 새롭진 않잖아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또 일반적인 DT 푸리에 트랜스폼 프로퍼티를 쭉 볼게요. 당연히 뭐 리니어리티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게 차이죠. CT일 때는 리니어리티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DT에서는 이게 차이점으로 periodicity. 무슨 뜻이에요? DTFT는 오메가의 함수로서 반드시 2파이 주기를 갖는다. 물론 더 짧은 주기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 짧은 주기를 몇 정수배 하면 반드시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메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메가 플러스 2파이 했더니 이게 등호가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기함수라는 거잖아요. 오메가의 2파이 주기함수. 그래서 이게 differ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 영어로 뭐라고 하죠? difference와 commonality라고 하죠. common에서 commonality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썼을지도 몰라요. 저희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두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항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근데 정말 새로운, 정말 본 적도 없는 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파퓰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책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개념들을.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용한 것들은 소개하고 있어요. TV, 인터넷, 유튜브 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랑 쫙 서치를 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메모리에 여러분 머리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죠. 적어도 뭘 배웠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공통점이 뭐다, 차이점이 뭐다. 이걸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리니어리티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타임 시프트도 너무 당연한데 주의할 건 n넛이 뭐라고요? 이게 정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팅 이거 자세히 보세요. 프리퀀시 시프팅이라는 것은 요 주파수 영역에서 어때요? 이 전체 그래프 피리어딕한 이 DTFT를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한 거예요. 그것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들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파수 오메가 제로로 빙글빙글 도는 시그널을 곱한 거예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로. 그랬더니 주파수 영역에서는 오리지널 DTFT가 오메가 제로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모듈레이션 프로퍼티 또는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봅시다. 자, 먼저 x of n이 DTFT 이런 걸 가져요. 여기서 이제 볼 건 뭐냐면 요 한 주기를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트라이앵귤러 리스판스,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x of n에다가 요걸 곱해요. e to the j pi n. 근데 파이는 어때요? 여러분 단위원 상에서 생각하면 컴플렉스 단위원 어때요? 파이만큼 가면 마이너스 1자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n승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까 0.9n에 0.9 그러니까 0.9 raised to the power of n times u of n 이라는 거 봤잖아요. 그 다음에 negative 0.9 raised to the power of n u of n도 봤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1에 n승을 곱한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 n승 곱한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것을 여기다 이용하면 어때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파이만큼 옮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이 프리퀀시가 2파이로 옮겨가는 거고 로우 프리퀀시 제로가 파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났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트 프로퍼티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리버설 이런 건데 이거 하는 방법이 뭐였죠? 예, x of n과 x to the e to the j 오메가 즉 DT 시그널과 DTFT의 그 관계식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그젝트하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그젬플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어떤 이그젬플요? 제일 간단한 거. CT에서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CT에서는 제일 간단한 거. 어떤 거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A 곱하기 그렇죠? E to the J
어떤 오메가 제로 n, 오메가 제로 t 이런 거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그러면 타임 리버스 하면 t가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오메가가 바뀌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똑같아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으면 돼요.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 그래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되겠네. 딱 보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 of n이 리얼이면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그널이 리얼 시그널일 때 x of n이 리얼 시그널이면 DTFT는 칸주기 시메트리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칸주게이션하고 마이너스 뗀 것과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리얼 파트는 이븐이고 이미지 파트는 아드고 매그니튜드는 리얼이고 페이즈는 아드고 이게 똑같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다 근데 펑션 오브 오메가이고 periodic with period 2파이예요. 알겠어요? of period 2파이 잊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나온 프로퍼티잖아요. DTFT에서. 그래서 이제 아예 이 노트를 만드신 친구 교수님들께 써놨어요. 도대체 끝도 없냐. 근데 이제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우리 어떤 걸 봤었냐면은 이런 걸 봤어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미분기 기억나죠? 미분기. 미분기는 이것을 LTI 시스템으로 볼 때 이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 U sub 1 of t 뭐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된다고요? J 오메가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인티그레이션 할 때는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t까지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는 1 over j 오메가였죠. 기억나죠? 시험에도 나왔었고.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뭐가 없냐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미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적분은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지금 n까지 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분이 없어요. 뭐지? 이렇게 되는데 잠깐 이걸 보니까 이래요. 잠깐 미분하는 것과 타임 도메인 상에서 미분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때요? j 곱하기 어떤 선형 함수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듀얼러티를 생각하면 만약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예를 들면 t 곱하기 x of t 이렇게 되는 거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뭐였을 것 같아요? x of j 오메가를 뭐 미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뭐 상수는 어떻게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듀얼러티에 의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모양이 똑같잖아요. 1 over 2파이 빼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 있는 주기만 그 부호만 빼고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런 듀얼 오버가 성립했을 것 같은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미분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도 DTFT는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DTFT를 미분해요. 그 다음에 J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서 타임 펑션을 곱한 것과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던 거 똑같죠? 말하던 것과 J가 뭐 있는 거죠? J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파스바즈 릴레이션이 나왔어요. 파스바즈 릴레이션이 두 번은 어때요? 두 번은 푸리에 시리즈랑 관련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은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나오고 각각 CT, DT 이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라고 부르죠. X of n의 에너지. 네. 절대값 제곱에서 썸한 거. 에너지를 이것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구한 거예요. 이것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구한 건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한 주기 동안 해야죠. 한 주기라는 것은 여기서 2파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스펙트럼 또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이렇게 불러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제 수업을 들으면 랜덤 프로세스라는 걸 듣거든요. 그때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게 이제 마지막 한 3분의 1부터 계속 나와요. 그때는 이제 시그널이 파이나이트 파워 시그널이고 지금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을 우리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퀘어 인티그러블 스퀘어 서머블 한 거 있잖아요. L2 시그널 에너지 덴서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나왔어요. DT에서도. 자, 봅시다. X와 H를 컨볼루션해서 Y를 얻었으면 이제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 등식이 성립하는데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에 e to the minus j 오메가 n을 곱하고 둘 다 서메이션을 모든 n에 대해서 하면 좌변은 뭐가 되죠?
y의 DTFT가 되죠. by definition. 그렇잖아요. 우변은 뭐가 될 거는 거예요. 우변을 인풋의 DTFT와 임펄스 리스판스의 DTFT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알고 있죠. 예. 컨볼루션,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 입력이 아니라도 리스판스만 보면 로 패스 필터구나, 하이 패스 필터구나, 밴드 패스 필터구나, 나치 필터구나 상당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지난번에 우리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페이저 어널리시스 서킷에서 보면 어때요? 서킷에서는 특히 이제 간단한 서킷들 있잖아요. 그 송배전 관련된 거. 그럼 주파수가 딱 정해져서 들어가잖아요. 60Hz가 들어가면 어디서 재더라도 RLC 서킷은 어디서 재더라도 그것이 전압이든 전류든 항상 뭐예요? 같은 프리퀀시를 갖죠. 그게 아이겐 펑션과 관련이 되잖아요. 다만 각 지점에서 전압 강하량과 뭐 전류의 크기 이런 건 다를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는 뭐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주의할 것은 뭐다? 이게 무슨 로패스 필터야가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에서 보면 로패스 필터예요. 그리고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싱크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싱크가 나와요. 자, 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잘 안 되는 걸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해보자는 건데, 자, 얘도 싱크고 얘도 싱크인데, 자, 어느 게 더 빨리 변하죠? 오른쪽 게 더 빨리 변하죠. 그렇죠? 왼쪽 건 천천히 변하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컷오프가 파이 오버 4, 이건 파이 오버 2인 각각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였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한 주기 내에서만 그랬지 이게 카피해서 쭉 이렇게 좌우로 보내야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 모르겠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곱이에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왼쪽 거네요. 답은 뭐다? 이거죠. 주의할 것은 뭐예요? 제가 요거를 싱크로 바꿔놓으면 이 높이가 1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1인 높이로 해줬기 때문에 왼쪽 녀석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을 때 거기다가 어떤 그 시그널을 테이프 리코더로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했죠. A배 빨리 재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 테이프 리코더에 플레이 누르고 패스트 포워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말을 빨리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1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나한테 이제 1초가 지나면 이 X의 아규먼트는 사실 몇 초가 지나는 거예요. 10초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고 크면 클수록 빠르게 플레이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높은 주파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X 오브 J 오메가에 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A배로 크런치를 한 거잖아요. 시그널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A배로 퍼뜨려 놔야 되겠죠. 그래야 높은 주파수 시그널 컴포넌트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1 오브 A가 나오는 것은 절대값 A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CT에서는 그래서 이 A가 뭐 루트이든 1 오버 파이든 뭐 다 돼요. 근데 DT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모든 뭐예요? 이 X가 모든 정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X 오브 N이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상관없는데 1이면 X 오브 2분의 1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 느리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A를 2분의 1로 했으니 그때 뭐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정수가 아닌 부분에서 0으로 채우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이게 이그젬플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다 정수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X에 3배 업 샘플링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뭐냐면 0은 0자리에 있어요. 근데 X 오브 1이 이제 3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두 개를 0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업 샘플링 하면 2개씩 0을 채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알겠죠? 네. 그래서 3 times up sampling이라고 해서 나중에 DSP 시간에 이 up sampling,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하는 down sampling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것과 관련되는데 실제로 매우 중요해요. 디자인 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그 디지털 오디오 기기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력을 가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 업샘플링 한 다음에 처리해요.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DSP 시간에 배우도록 하세요. 이 시간에도 뒤에 조금씩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업샘플링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천천히 플레이 하는 거죠. A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플레이하면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높았던 주파수도 천천히 플레이가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천천히 플레이하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톤이. 그런데 왜냐하면 펑션이 있으면 이거를 쭉 고무판처럼 당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로를 넣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값이 있고 갑자기 제로로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제로다가 또 갑자기 그 다음 값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업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로우 다운 되니까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만 생길 것 같지만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도 같이 생겨요. 근데 어떤 경향으로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데 손으로 그때는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어널리티컬하게 수식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 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은 전자과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술자리에서 뭐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못 만들겠어요. 무슨 아폴로 우주선을 못 만들겠어요. 아폴로 13호 우주인들이 산소 탱크가 터졌는데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거 쉬워요. 그냥 뭐 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정말 하려면 정량적으로 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x sub 3 of n 3배 업샘플링한 시그널 가지고 이 n배 업샘플링한 여기는 k라고 했어요. k 타임스 업샘플링한 시그널의 DTFT가 요거죠. 여기 서브스크립트 k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뭘로 당연히 나타내고 싶겠어요? 오리지널 시그널의 DTFT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합시다. 자, 정의는 요거죠. 맞아요? 아, 이거 정말 천천히 움직이네. 서메이션 모든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시그널 타임 도메인 상에서 xk of n 좀 더 확대할 거 그랬나요? 그 다음에 e to the j 오메가 n 성분을 알고 싶으니까 컨주게이션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그널을 잘 보니까 이게 k의 정수배에서만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이게 3이니까 3의 정수배에서만 넌제로 값이 있잖아요. 넌제로일 수 있는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n에 대해서 썸한 게 아니라 사실 n을 치환을 할 수 있어요. n을 예를 들면 n을 뭐 3m으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m으로 치환한 다음에 m에 대해서 썸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n 자리에 mk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모든 m에 대해서. 그래서 3가 아니라 km이죠. 그렇죠? 네. km.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지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n 자리를 mk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자리는 어때요? 이 자리는 x of 그냥 m으로 바뀌잖아요. x of m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괄호를 잘 묶어요. 이렇게 오메가 m으로 오메가 k로 묶어요. 오메가 k로. 왜냐면 m에 대해서 러닝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요거네요. 그전에는 x of e to the j 오메가였는데 k배의 오메가가 됐네요. 그러면 어때요? k 타임스 느리게 재생했더니 k 타임스 빨라졌잖아요. 사실 빨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크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인데 자세히 보세요. 요 구간을 보세요.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보세요. x 시그널이 3 times 업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를 두 개씩 넣었어요. 그 사이에. 그럼 일단 우리가 본래 있던 시그널 기준으로 하면 천천히 플레이가 되니까 로우 프리퀀시로 모여야 되겠죠. 하지만 제로를 넣었으니까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생기는데 그 성분이 생기는 패턴이 놀라워요. 어떻게 돼 있죠? 이거는 이 함수가 피리어딕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던 녀석이 또 어때요? 여기 크런치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요 왼쪽에 있던 녀석이 똑같은 시그널이긴 하지만 여기 크런치 돼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 한 주기 동안에 이렇게 네모, 세모, 네모 이렇게 됐던 게 어때요? 이제 3배 업샘플링 하고 나니까 네모, 세모, 네모, 네모, 세모, 네모, 네모, 세모, 네모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생기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보세요. 이게 본래는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었잖아요. 세모가.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요 하이에 나타나죠. 그렇죠? 물론 좀 다른 경향으로.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노트는 끝이 났고 여기 더 있어요. 예, 렉처 노트 11에 눈썹을 휘날리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끝도 없이 이제 DTFT 프로퍼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 of n이 알파의 n승의 u of n이고 x는 뭐 힌트가 딱 보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 수학과 과목이었으면 이게 h고 x고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 여러분은 시노미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거는 인풋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는 다 1보다 작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디케이 하는데 주의할 건 뭐다? 알파가 리얼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컴플렉스 넘버일 수도 있어요. 자,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 얘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됐죠? 1 마이너스 알파 타임즈 z의 인버스 분의 1이었어요. 근데 z가 e to the 여기서는 j 오메가라서 1 마이너스 이거는 어디서 나왔죠? 다 무한 등비급수 합의 공식에서 나와서 계속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알파가 알파 나오고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e to the 마이너스 이것을 e to the j 오메가라 끄집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자에 e to the j 오메가가 있고 분모에 e to the j 오메가 마이너스 알파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죠. 근데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컨볼루션 한 다음에 나오는 y의 dtft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한다면 그냥 컨볼루션에서 y of n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거 계산하기 싫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배운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 퀴즈에 이걸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두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고등학교 때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부분에서 오버랩 되는 데만 이때는 파이나이트 썸이겠죠. 예. 등비 수열의 부분합. 그 식으로 하면 안 되도록 반드시 괄호에서 단 뭐라고 하겠어요? 단 DTFT를 사용하여 구하시오 이렇게 써놓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DTFT를 써서 나타내는 거니까 컨볼루션은 곱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어떤 A의 Z의 인버스 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B의 Z의 인버스 분의 1 이렇게 보면 이것도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어떤 C의 D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A와 B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A, B를 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요 각각을 인버스 트랜스폼하면 되죠. 주의할 건 뭐냐면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에서 중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더블 폴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죠? 예. 찾아보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x-5의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2분의 뭐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2차, 3차니까 2차 하나 해볼까요?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잠깐 x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곱해봤자 마이너스 2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2차니까 여기다가 뭐 1차식을 쓰면 되는데 1차식 쓰면 또 나누고 나면 여기 나오니까 여기 A, B, C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제곱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되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 예. 요거는 아까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프리퀀시 도메인 미분이 타임 곱하기 어떤 펑션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쓰면 요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게 제곱이면 여기 n 플러스 1이 붙는 거예요. 타임이. n이 안 붙고 근데 n 플러스 1이에요. 이게 헷갈리는데 요걸 그냥 대입해 보면 이게 나와요.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y of n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파 투 더 n 플러스 1의 u of n을 하나 가지고요. 얘를 DTFT를 구하고 얘를 미분한 것의 DTFT를 구하고 해서 하면 결국은 보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또 do it yourself예요. 시험에 내면 저런 걸 내겠죠. 그렇죠? 중근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언제나처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조금만 더 하는데 여기도 조금만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하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을 만들 거냐. 맞아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만들 거냐. 그에 대한 수학적 기본을 배우는데 모든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을 써서 하는 법. 여기서 이제 드디어 difference equati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상수계수 차분 방정식. 알겠어요? 그래서 선형 리니어 썸이죠. 인풋 아웃풋의 딜레이예요. 이제 미분이 없어요. 그렇죠? 딜레이예요. 딜레이. 그래서 자기 본래 신호와 m개 딜레이 한 것, 본래 신호와 n개 딜레이 한 것. 파이나이트 오더예요. 딜레이 면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양변을 DTFT를 해요. 그래서 쭉 정리해서 마지막에 아웃풋 DTFT를 인풋 DTFT로 나타내고 나머지를 다 팩터링해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H of e to the j 오메가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의 레이셔널 펑션이 나와요. 유리함수가. 그러면 또 적당히 AK와 BK와 오더 M과 N을 잘 선택하면 원하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거의 정확하게 arbitrarily clos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쉬프트 레지스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뭐 디지털 듣는 학생들은 이거 하고 있죠. 그렇죠? 쉬프트 레지스터가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클락 하나만 홀드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분기가 그냥 딜레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내가 드디어 알았어. 뭔가 알겠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이런 식이구나.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은 이런 식이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요 다음부터 계속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